아프지 마요. 아프지 마요. 아프지 마요. 아프지 마요. 살아요. 잘 사는 날이 올 거야. 잘 살 거야. 아프지 말고 100세까지 잘 사는 법,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꽉 집어 알려드립니다. 슬기로운 100세 생활. 슬백세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 오늘도 100세 건강의 최고봉 최봉근 바이오사이언스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지금은 100세 시대. 뽀뽀뽀뽀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. 오늘 청취자분들의 한 줄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 최고 봉봉봉봉봉. 제 삶에 있어 암이란 단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30대 대장암 환자입니다. 2, 3기 정도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항암 치료 진행 중인데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자꾸만 면역력이 떨어져 힘들어져서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. 병원에서는 검증된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걸 먹어야 면역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도와주세요. 최고봉. 네,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대장암 환자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뭐 암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이죠. 검증된 영양제로 면역력 키우기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에서 뭐 약 처방받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영양제를 먹는 게 암 환자에게도 좋습니까? 네, 영양제를 먹는 게 암 환자에게 좋다 안 좋다, 뭐 드셔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. 예. 왜냐하면 환자분들의 지금 정확한 병명, 그리고 항암 치료 상황,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들, 그리고 그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드셔도 된다 안 된다, 먹는 게 좋다 안 좋다 예.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있다라고 네네.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앞서서 사연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면역력 부분입니다. 네.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 면역력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겁니까? 네, 저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면역력이라는 단어들을 너무 많이 들으셔서 네. 잘 아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면역력이란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질환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원래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뭔가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에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약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. 그러면 이제 그 면역력 그 시스템이 작동을 잘 못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증식하게 되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거고 면역력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들어왔을 때 바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.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되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면역력이 떨어지면 크고 작은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잦은 배탈, 장염, 특히 입안의 구내염, 그리고 또 항상 피로하고 다크서클도 생기고. 저 구내염 생겼는데. 네, 그러면 피곤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앞서 해주셨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영양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음.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다시 말씀드리죠. 암 환자들에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정상인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있죠. 우리나라의 대표 영양제, 면역 영양제, 홍삼이 있을 수 있겠고요. 예,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, 유산균, 뭐 면역 세포가 장내에 70%가 면역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.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을 것 같고. 아, 장이 중요하네요. 네, 장이 되게 중요하죠. 네. 그리고 뭐 식약처에서부터 따로 허가를 받은 뭐 해모이민 성분이라든지 베타글루칸 또 최근에는
유럽의 감기약으로 불리는 에키네시아 추출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네, 유럽 사람들이 이걸 집에 하나씩 두고 먹을 정도로 네, 많이 드는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있고 예. 또 뭐 비타민 미네랄류 중에는 비타민 C, D 그리고 아연 이런 것들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다뤄봤고요. 이제는 오해와 진실 OX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시죠? 네. 자, 암 환자 식사가 어렵다면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. X. 암 환자의 체중 감소는 면역력 저하를 뜻한다. O. 항암제 투여 전후로는 오히려 영양제가 해로울 수 있다. O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오늘 OX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결이 어느 정도는 네, 비슷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자, 하나씩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, 암 환자분들은 보통 항암 치료 시작하게 되면 네. 식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뭐 꼭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. 영양제보다는 그래도 식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음. 아무래도 항암 치료 중에는 식욕 부진, 구토, 뭐 냄새 변화 등이 너무 민감해지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 힘들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환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힘들다고 해서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 신체 내사가 떨어지게 되고 신체 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. 좀 힘드시더라도 소량의 식사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더라도 꼭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는 게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약간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그 환자가 아닌 분들 네. 중에서도 나 밥 먹을 시간 없어. 나 너무 바빠. 네. 나 그냥 점심시간에 뭐 영양제 한 움큼 먹고 네네. 뭐 운동 갔다 올래. 네네. 한숨 잘래. 이런 네. 분들 계시거든요. 네네. 영양제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? 대체할 수가 없죠. 없습니까? 예. 왜냐하면 저희가 먹는 식사, 밥 안에 뭐 식사 안에는 뭐 비타민, 미네랄뿐만 아니라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골고루 균형이 잡힌 식단들을 주로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영양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.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좀 벌크업을 하시는데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다. 그럴 경우에는 뭐 단백질 좀 추가해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보충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것저것 넣었어요. 이거 하나 드시면은 뭐 건강해질 수 있어요. 만약에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이 있더라도 네. 충분치 않다. 그렇죠. 식사가 우선이다라고 네.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.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할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좀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영양 성분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?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는 조금씩은 해 주셔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비타민 C, 오메가3 그리고 단백질을 좀 드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왜요? 비타민 C는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 뭐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항암제나 방사선과 같은 그런 강도 높은 치료에 항산화 물질이 조금 이렇게 이롭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예.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그리고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는 그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뭐 너무 중요한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구성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을 적당한 양으로 섭취해 주셔야지만 항암 치료할 때 저희가 좀 손상받았던 조직들 이런 것들 좀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급적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 네. 자,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비타민 C, 오메가3 그리고 단백질인가요? 네, 단백질. 이렇게 좀 보충을 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 그냥 추천하는 거지 암 환자들께서는 항상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.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고요. 상황은. 네, 저희 맞습니다.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. 비타민 D는 어때요? 이게 또 암 환자분들에게 필수 영양제라는 얘기가 있는데. 네,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암 환자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들을 보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암 환자들이 되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일정한 수치로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섭취가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 섭취 전에는 비타민 농도 함량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저 두 번째 질문이 암 환자의 체중 감소는 면역력 저하를 뜻한다에 O 해주셨는데
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봐서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. 네네. 체중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항암 치료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먹으면 구토를 하게 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이제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결국에는 이 체중 감소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 면역력 저하가 심해지면 항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치료를 좀 중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칼로리가 있는 그리고 좀 높은 단백질을 항상 섭취하셔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렇게 체중도 줄고 또 면역력까지 떨어지면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더라도 조금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그럽니까? 네, 맞습니다.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감기, 뭐 또 항암 치료로 인해서 정상 세포가 줄어들면서 백혈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폐혈증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들은 뭐 발열, 사소한 발열, 오한,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하고 바로 상담해 주시고 예. 그리고 외부로부터 세균 감염이라든지 뭐 낯익은 음식들 그리고 그런 건 식품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에 영양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네. 영양주사는 어떤 거예요? 영양주사란 말이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아마 전문의들 상담하셔서 처방을 예. 받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. 그래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닌 거죠?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? 그렇죠.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한 영양 상태를 보충해 주는 것이 이제 영양주사이기 때문에 예.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의 식사는 꾸준히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처방 받으셔서 이렇게 영양 주사를 맞으시되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거꾸로 계속 음식을 먹지 말고 아예 음식을 중단해라, 단식해라, 금식을 하면 암세포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입니까? 사실이 아니죠. 예.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먹을 영양분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정상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암세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정상 세포들 정상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단식을 하는 거는 또 옳은 방법은 아니다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앞서서 오메가3도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. 네네. 그 오메가3가 암세포를 죽인다라는 실험 영상이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. 네네. 그 오메가3 효과는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?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예.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항산화 효과 그리고 또 면역력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불순물들을 같이 이제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데 항암 치료에 오메가3가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. 그것은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이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마지막 OX 질문 드렸었던 세 번째 항암제 투여 전후로는 오히려 영양제가 해로울 수 있다. 여기에 O를 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영양제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이제 식품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항암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게 이제 좋다는 의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암의 종류,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항암 치료할 때 어떤 음식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선의로 암 환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예.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. 암세포의 영양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예. 정상 세포에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에도 가기 때문에 예. 반드시 내가 이 영양제나 이 음식을 섭취해도 되는지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영양제 성분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? 암 환자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주변 환경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특정한 질환, 암
그리고 뭐 치료 상황, 복용 중 약물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공통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 예.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그리고 비타민 E를 섭취하게 되면 뭐 특정 암을 좀 증가시켰다는 연구 자료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환자의 암의 종류나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. 이런 걸 드실 때도. 네. 알겠습니다. 6976님께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힌 식단이 뭘까요? 이렇게 뭐 탄단지 이런 거 따져야 됩니까? 물어보시는데요. 맞습니다. 탄단지뿐만 아니라 미네랄, 비타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. 네. 그게 균형 잡힌 식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거를 다 따져서 이렇게 그럼 식단을 맞춰서 먹어야 될까요? 매번?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따져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뭐 저희 정상 사람들은 어떤 날에는 좀 고지방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예. 좀 어떤 날에는 진짜 고단백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먹지 않는 한 몸에 큰 무리는 없는데 암 환자들은 좀 그런 영양소들 그리고 칼로리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 사연자에게 한 줄 정리 팁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무심코 섭취한 영양제 암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. 무심코 섭취한 영양제 암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. 자,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00세 건강의 최고봉 슬백세 최봉근 바이오사이언스 박사였습니다.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세요.